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한 분께서 필러는 절대 맞지 말라는 영상을 올리셔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께서 어떤 의사 말이 맞는지 굉장히 헷갈린다고, 우리가 안전하게 얘기했던 HA 필러라는 것이 과연 위험하냐, 그 선생님 말처럼 뼈도 녹일 수 있는 이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말씀해 주셔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취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하고는 있지만 많은 양을 하거나 무분별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무분별한, 최근에 보면은 이 지방이식이나 필러 시술을 많은 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무분별한 확산을 막자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좀 그 분이 근거로 말씀하셨던 자기 경험과 이제 세 가지 팩트 체크가 있었죠. 논문을 근거로 한 세 가지 팩트 체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근거들이 HA 필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논문은 이 HA 필러를 턱뼈 위에 굉장히 깊게 놓았더니 턱뼈가 이렇게 패였다는 이런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느끼는 불안감은 HA 필러라는 것이 과연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뼈패임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턱뼈가 패였다는 논문은 케이스 리포트라는 거예요. 자, 케이스 리포트라는 말에서 이미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케이스 리포트라는 것은 희귀하다는 뜻이거든요. 희귀해서 논문에 실어준 거예요. 이거는 연구를 한 논문도 아니고 수술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냥 보고가 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턱끝에 보형물을 넣어서 이분의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을 해주었는데 턱뼈 폐임이 발견됐어요. 이런 거 논문에 못 실어요. 왜 못 실냐면 이미 너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근거가 되기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이 논문에 있는 글들도 보면은 이 보형물에 의한 뼈 폐임은 되게 흔한데, 우리는 HA 필러에 의한 뼈 폐임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이제 실린 논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공감할 건데, 우리가 흔히 실리콘을 많이 쓰는 데가, 딱딱한 실리콘을 많이 쓰는 데가 보면은 코하고 이제 턱 부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재수술을 들어가 보면 많이 패여 있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면 실리콘이 독해서 패이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패이냐면은 근육의 압착 때문에 패입니다. 깊은 층에 있어서. 따라서 이 뼈 패임이 일어났어도 HA는 당연히 물성이 지냈죠, 그죠? 물성을 지냈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뼈 패임이 많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거기다가 이거는 HA 필러의 독성에 의해서 패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근육의 압착에 의해서 패인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드무니까 이건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HA 필러가 뼈폐임이 일어났다는 논문이죠. 그런데 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레어예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거기다가 HA 필러의 독성에 의한 폐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고체 보형물은 항상 일어난다, 늘상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나쁜 현상이라서, 고체 보형물이 나빠가지고 마치 막 뼈가 녹은 것처럼 그런 현상이 아니고, 이거는 근육의 압착에 의해서, 우리 뼈는 압착이 오는 부위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뼈폐임에 대한 논란은 종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3년 전에 와서 이걸 뽑아달라는 분도 있었고, 잘 있는 것을 굳이, 그죠? 건드려서 가지고 문제가 되게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 대한 건 여기서 종료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논문은 무슨 논문이냐면은, 임상에서 필러의 효과가 예상된 것보다 긴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은, 따라서 몇 개월 간격을 두고, 3, 4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연속적인 필러 치료가 섬유모세포들을 자극해서 필러를 채우는 효과 플러스, 그죠? 이 콜라겐 엘라스틴이 생기니까 항노화에 중요하더라, 이런 치료가 굉장히 좋다라는 논문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논문의 저자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논문의 저자들이 알러간, 갈더마, 멀츠사 이는 회사의 키닥터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필러 회사들이거든요. 유명한 필러 회사들이 스폰을 하는 이 유명한 필러 회사들을 대변해주는 의사들이 쓴 논문이에요. 그럼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저기 필러 찬양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근거를 들 수는 없겠죠, 그죠? 이 컨셉은 이렇게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더마 필러, 즉 진피에 넣는 이제 필러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마, 코, 턱 이런 데다가 다량으로 막 자주 주입한다 이런 개념의 논문은 아니에요. 우리 흔히 알고 있죠. 물광이라고, 그죠? 이미 맞아보신 분도 많을 텐데 그런 개념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이마나 코 이는 혹은 볼에다가 필러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에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저거를 왜 보여준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보면은 필러가 녹지 않는다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지.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히알루론산이 체온의 효과 말고 이 섬유모 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거든. 필러 참양원 효과를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이제 이걸 들어가지고 필러가 녹더라도 안쪽에 대체 물질이 쌓인다. 그래서 안 녹는다. 그게 딱딱하게 뭐가 남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이미 그러나 두 가지 관점에서 다 틀렸어요. 얘는 더말 필러의 개념이야. 진피에는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히알루론이다제라는 게 굉장히 풍부해요. 다른 진피에는. 필러가 안 녹는 조건이 형성되려면 진피가 아니고 지방층에다가 필러를 뭉탱이로 놔야지 오래가요. 뭉탱이로 깊은 곳에다. 왜냐면 거기는 히알루론이다제는 이 HA 필러를 녹일 수 있는 우리 몸의 성분이 되게 농도가 약해요. 그럼 거기서 오래 가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근거는 아니야.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요거를 자가 조직이 대체되는 물질이 발생을 한다. 이거를 안 녹는다 근거를 들고 싶었겠지. 네. 여기가 이야기하고는 틀려요. 완전히. 그럼 녹는 거예요? 녹지. 진피는 다 녹겠죠. 진피에는. 네. 히알루론이다제가 있는데. 주사가 계속 나오는데. 자, 세 번째 논문은 실험 논문이에요. 이게 무슨 논문이냐면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쥐등 지방층에 넣어가지고 생체 내에서 어떤 역학을 보이는지, 생체 자극 효과가 어떤 건지를 관찰한 논문이에요. 저자들이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필러의 볼륨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데 16주째니까 4달 정도 되겠죠? 16주에서 64주까지는 잘 안 줄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이제 관찰을 해본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봤더니 이 논문에 나오는 MRI 사진인데요. 여기 흰 거 보이죠? 흰 거. 이 흰 게 HA 필러예요. 봐보세요. 얘가 처음에는 물을 먹어서 물을 끌어들이거든요. HA 필러는 이렇게 커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 볼륨이 안 줄어들긴 하죠. 이 덩어리가 계속 있죠. 그런데 색깔이 어때요? 점점 그죠? 색깔이 까만색에 가까워지죠. 왜 까만색에 가까워질까요? HA 필러가 없어져서 그렇죠. HA 필러가 없는 부분에 이 자가 조직이 자라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자가 조직이 자라 들어가는 것이 좋은 효과일까 아닐까? 논문에서는 좋은 효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원인도 필러가 늦게 녹는 원인도 밝혀냈고, 자가 조직이 자라 들어가더라 이 말이죠. 이 안쪽에 자가 조직이 이물질이 아니고 자가 조직으로 녹으면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유지 기간도 길어지고 바람직한 현상이 되겠죠. 이 논문만 봐서는 이거도. 그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필러가 녹지 않고 처지고 퍼지고 움직이고 이런 현상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많이 말씀하셨죠. 그죠? 이 처진다는 현상은 아까 이 논문에 근거해서 들었죠. 높이가 첫 4주에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높이가 감소하고 볼륨이 약간 옆으로 넓이가 커지는 것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코에 넣었어요. 코에 넣었는데 높이가 줄어들었다고. 이게 녹았다고 착각을 해서 볼륨수로 계속 주입하게 되면은 이제 이 처짐 현상이 오겠죠. 볼에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빵빵했었는데 높이가 감소해서 이렇게 다시 꺼진 볼에 놨더니 빵빵했었는데 다시 줄어들었어요. 그것을 착각을 하고 다시 계속 반복해서 넣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넓이가 계속 쌓이겠죠. 그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어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 부위가 있죠. 그죠? 우리가 진피, 피하층이 아니고 진피 내에 소량으로 넣는 물광 주사 비슷한 개념이거나 아니면은
필러나 지방 이식을 적절한 양을 넣게 되면 처짐이 아니고 긍정적인 효과만 생길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제 퍼지는 현상인데, 퍼지는 현상도 처지는 현상하고 똑같은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높이가 작아지고 높이가 낮아지면 옆으로 이제 퍼지는 현상인데, 이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자꾸 그죠? 수술처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코나 턱끝을. 여기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건 한계가 있어요. 액체이기 때문에 퍼지는 현상이 반드시 생기죠. 필러는 그냥 주사기에 드는 액체예요. 고체라기보다. 근데 높이가 한계가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환자분들이 필러를 맞고 나면은 높이가 많이 낮았다고 자꾸 리필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필러를 높일 수 있는 한계 높이가 이미 왔는데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넓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옆으로 퍼져버리게 되고 굵은 콧대가 형성되게 되죠. 아바타 돼요, 아바타. 필러로 코를 세우는 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럼 필러를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코를 세우는 게 낫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게 그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러를 내가 만약에 나왔을 때 이 기대치가 있거든요. 기존 콧뼈 높이가 있을 것이고 살이 두께, 그 다음에 들어 올렸을 때 올라간 높이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이 많다, 내가 수술한 모양을 이렇게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필러로 시도하는 거는 되게 좋지 않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코 수술을 하셔야 되고, 좀 자연스럽게 약간만 위쪽에 예를 들어 콧대를 아주 조금만 세워서 라인을 부드럽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필러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처진다 퍼진다는 저도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이거는 비단 필러 문제만이 아니라 자가지방 이식도 똑같아요. 결국은 자가지방도 특징 자체가 반복해서 맞으세요. 한 번으로 만든 것하고 빵빵하게 자꾸 그거를 채우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처진살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환자분 입장에서, 이게 소비자잖아요.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 처음에 지방이식 하는 이유 자체가 주로 꺼짐 현상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채우려고 하세요. 근데 그 자꾸 채워주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처짐으로 생기고 다른 문제도 생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말리게 되면은 환자하고 의견 충돌이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성형외과에서는 2차례, 3차례 해주는데 당신은 왜 한 차례밖에 안 해주냐, 아니면은 더 넣고 싶은데 왜 2차 시술을 안 해주냐, 자꾸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는 처지고 퍼지는 현상이 똑같아요. 지방도 자가 필러잖아요, 결국. 그죠? 몸에서 꺼낸 게 필러일 뿐이에요. 그래서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걸 아시고 적절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놔야 되고, 뺨도 예를 들면 뺨도 밑부분만 놔야 돼요. 이 윗부분만. 아랫부분에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빵빵해져 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처진 살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조금만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처진 살이 되고 피부가 처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해당 영상을 만들었던 선생님께서 필러나 지방이식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자는 데서 굉장히 좋은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이제 내가 주장을 하려면 의사는 이제 경험이나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경험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이 근거는 상당히 이제 안 맞는 근거들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세편에 놓는다, 근거는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필러가 예상되는 기간보다 오래가고 자가자우지식으로 대처되는 현상이 굉장히 필러가 녹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녹긴 녹아요. 천천히 녹아서 그렇지. 자가자우지식으로 대처되면서. 이 자가자우지식으로 대처되는 현상은 논문에 의하면 좋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단 나쁜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양을 줘가지고 높이가 감소한다든지 꺼짐이 덜 채워지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그죠? 필러는 이미 그 안쪽에 녹아 있는 것 같지만 자가 조직이 남아서 쌓이기 때문에 계속 녹는다고 하면 옆으로 퍼지기만 퍼진다는 거죠. 과한 사용은 뭐든지 망한다,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하시고, 이제 숙지를 하시겠죠. 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옛날 같았으면 넣고 나서 다시 가서 리터치 받아야지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정된 높이가 있구나, 적절하게 놔야 되겠다, 안 그러면 옆으로 퍼지겠군,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겠죠.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 필러 2부 영상에서는 좀 더 이제 부위에 따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방법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